후라이, 허레이아이는 상상을 즐기는 역겨운 만화 캐릭터입니다. 그의 초능력을 갖고 싶다는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요. 이제 힘이 넘치는 엣지로드 후라이, 허레이아이는 강력한 악당들로 가득한 하렘을 만듭니다. 모든 것은 토모야가 문학 동아리로 걸어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녀는 하루 수업을 마친 후에요. 그러나 방에 들어서자 그녀는 아픈 듯 손을 움켜잡고 있는 후라이, 허레이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소녀는 고통에 신음하며 토모야에게 뒤로 물러나라고 말합니다. 그의 손이 제어가 안 되는 것 같다고 하네요. 토모야는 그를 무시하며 그를 지나쳐갑니다. 마치 아버지가 너의 하찮은 존재를 무시하는 것처럼. 토모야의 반응에 실망한 후라이가 일어나서 그녀에게 말한다. 빈정거리듯이 파티에서 정말 재미있겠다고. 후라이는 토모야를 다른 멤버들과 비교해서 지루하다고 평가하는데 토모야의 기분이 짜증으로 바뀐다. 그녀는 후라이에게 그가 한 말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엄마 문제 때문에 재미없게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들은 후토모야는 또 후라이에게 말한다. 모두가 그가 정신분열증 환자인 척하는 것에 지쳤다고. 그런 사실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후라이는 토모야에게 거짓말이라고 말한다. 토모야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며 후라이에게 그녀가 틀렸음을 증명하라고 도전한다. 도전을 받아들이고 후라이는 곧 손을 움켜쥐며 아픔을 느끼지만 헤토코가 들어온다. 이를 본 헤토코는 걱정스러워하며 수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나 퀸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한다. 후라이가 전화를 끊으라고 하지만 그녀가 그러지 않자 그는 전화를 빼앗아 의사에게 자신은 이미 많이 나아졌다고 보장한다. 토모야는 후라이에게 내가 말했지 라는 표정으로 바라보는데 이는 후라이를 매우 화나게 한다. 그는 토모야에게 자신이 인연과 관계를 맺는 이유가 바로 그녀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여전히 옳았다는 것을 굽히지 않는 후라이는 게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로 마음먹는다. 그래서 두 번째 문이 열릴 때 후라이 얼굴에 빨간 페인트가 묻은 채로 고통에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개를 들어 놀란 표정을 짓고 있는 치후에를 발견했을 때 후라이는 재빨리 페인트를 지우고 치후에에게 모든 것이 괜찮다고 안심시킵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늦었고 치후에는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후라이를 바라봅니다. 사요무가 들어와서 후라이에게 너의 이름이 무이고 성이 레스터냐고 재빨리 꾸짖습니다. 진정한 후 헤토코는 치후에에게 초코맛 우유를 제공하고 그녀를 괴롭혔다고 사과합니다. 치후에는 멍한 표정으로 모두에게 자신의 어린 마음이 이미 그녀의 아버지의 검색 기록을 보고 파괴되었어요. 헤토코는 다시 후라이에게 관심을 돌리고 어릴 때 상처를 받았는지 물어요. 그 상처를 피하기 위해 환상 속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네요. 좌절감을 느낀 후라이가 소녀들에게 말하길 모두 지루하고 그가 하는 건 환상이 아니라 자극이라고 해요. 그는 모두 내면의 자아가 자신을 배신할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한숨을 쉬며 토모요는 후라이에게 코카인을 멈추라고 말하지만 그가 되받아칩니다. 그녀에게 자신이 초능력을 절대 갖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냐고 묻죠. 토모요는 그런 어리석은 시나리오를 추구하는 건 상식에 어긋난다고 말해요. 그에 대해 후라이는 그녀의 상식이 우주에 대한 비밀을 설명하라. 그것이 우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그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며 소녀들은 후라이가 중독자와 같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왜 그런지 정당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매춘부에 크랙을 하는 것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갑자기 후라이의 손바닥이 빛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파티 트릭 중 하나라고 생각한 소녀들은 후라이에게 그만하라고 한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6개월 후 항상처럼 토모요는 클럽 안으로 들어와 후라이가 손을 움켜잡고 또 다시 공연을 준비하는 모습을 발견한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하기 전에 토모요가 그를 멈추고 후라이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한다. 정리가 끝난 후 토모요는 그들이 이제 다른 세계의 일부라고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베토코가 도착하여 후라이가 자리를 차지하게 합니다. 그는 손을 내밀고 에토코에게 자신의 손바닥이 타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를 듣고 에토코는 거대한 물방울을 만들어 훗나이를 삼킵니다.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본 토모요는 빠르게 시간을 멈추고 훗나이를 물방울에서 꺼내려고 합니다. 그를 구한 후 토모요는 훗나이에게 엄마가 물방울 대신 그를 삼켰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갑작스럽게 치우유가 병에서 나타나서 에토코를 놀라게 합니다. 치우유의 능력에 적응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세이윤이 곧 도착해 후라이에게 그의 끊임없는 소란 때문에
다른 동아리들이 학생회에 소음 신고를 했다고 말합니다. 후라이가 자신의 행동에 사과하자 세이유미는 동아리 회원들에게 월간 초능력 점검을 준비하라고 요청합니다. 문학 동아리 회원들이 에토코와 치후유가 대결 중인 사막에서 발견됩니다. 치후유는 에토코를 향해 일련의 화살을 쏩니다. 에토코는 그 공격을 무효화하기 위해 회오리 바람을 발휘합니다. 알고 보니 치후유는 세계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녀가 공간을 포함하여 무엇이든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창조 능력. 반면에 에토코는 모든 5원소를 조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치후유와 에토코의 전투가 격렬해지자 세이유미는 도모요에게 그녀의 일을 하라고 명령한다. 도모요는 손가락을 튕기며 그녀의 능력인 클로즈드 클락, 즉 시간 조작 능력을 사용해 싸움을 중단시킨다. 후라이가 친구들에게 도모요가 능력을 발휘했으니 세이유미가 다음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세이유미는 자신의 힘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다고 밝힌다. 그렇게 그녀는 치후유의 더러운 교복을 만지며 깔끔한 것으로 변형시킨다. 후라이는 세유미의 힘, 기원 경로가 그녀가 손대는 모든 것을 원래 상태로 복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녀는 냄새나는 게이머에게 완벽한 무게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유미는 그룹에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라고 말하며 후라이가 불편해합니다. 후라즈는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모두가 그를 무시하는 순간에 학생회장 미이레이데가 클럽룸으로 들어옵니다. 문학부 회원들은 클럽을 원래대로 정돈하고 겁먹은 얼굴로 미이레이데에게 왜 여기에 왔는지 묻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다른 클럽들이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점검차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클럽들이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문학부가 흑인들을 위한 무대 같다고 생각되네요. 이 말을 듣고 호라이가 미리에에게 그녀의 진짜 신분을 알아챘으니 연기를 그만하라고 비웃습니다. 그는 계속 떠들어대지만 토모요는 호라이를 때려눕습니다. 회장에게 그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사과합니다. 놀라운 것은 미리에가 호라이에게 어떻게 그녀의 신분을 알아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들이 자신의 힘을 깨우쳤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 그들을 스파이해 왔다고 밝힙니다. 호라는 모르는 사이 정확히 마친 것이었습니다. 그는 미리에의 참된 목적을 묻습니다. 미이레드는 그에게 대답하는 대신 그들을 이기기 전까지 자신의 목표는 밝히지 않겠다고 말한다. 약간 걱정한 소녀들은 후라이에게 그들을 미이레드와 싸워 이겨야 하는지 물어본다. 하지만 후라이는 그들에게 앉아 지켜보라고 말한다. 소녀들은 반대하려 하지만 후라이가 적을 처치하는 동안 샌드위치를 만들어달라고 한다. 그는 미이레드를 마주하고 매일 학교에 블레이저를 입는 이유를 묻는다. 소녀가 규칙서에 적혀 있어서라고 멍하니 대답하자 후라이가 블레이저는 사실 그녀의 엄마만큼 무거운 구속이라고 말한다. 그가 블레이저를 보토코에게 던지자 그녀는 블레이저가 그렇게 무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즉 후라이의 말은 헛소리였다는 뜻이다. 토모요는 후라이의 힘이 그리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걱정한다. 그 사이에 후라이가 다크라는 힘을 발휘한다. 다크는 그저 타오르는 어둠의 불덩어리일 뿐이다. 그러나 그의 힘을 드러내자 미이레이다가 재빠르게 그것을 훔친다. 그녀는 능력을 훔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슬퍼진 후 라이는 자신의 힘에게 달콤한 말을 속삭였던 이야기를 꺼낸다. 그리고 미이레이다에게 그것을 돌려달라고 애원한다. 그러나 미이레이다는 불덩어리를 살펴보고 그것이 전혀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문학 동아리 회원들은 지라이의 힘이 완전한 헛소리라고 확인한다. 이는 소년을 즉시 우울증에 빠뜨린다. 미이레드는 다시 소녀들에게 시선을 돌리며 그녀에게 싸워달라고 요청한다. 토모요가 나서지만 미이레드에게 자신의 힘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렇게 그녀는 미이레드에게 지라이와 싸울 때 큰 소리로 그가 자신의 힘을 보여줬다고 외쳤던 것을 이야기하며 그녀의 힘을 발동시키려면 누군가가 자신의 힘을 발휘하는 순간을 목격해야 한다고 말한다. 미이레드가 대답하기 위해 애쓰는 동안 토모요는 자신의 추측이 맞았음을 깨닫고 트럼프엔트한 미소를 짓는다. 그녀는 이제 그들이 초능력을 보여줄 수 없으니 이것은 그들이 물리적인 싸움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사유미가 나서서 자신이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검은 띠를 가진 동아리 회장입니다. 사유미가 미이레이드를 압도하자 학생회장은 즉시 사과하며 자신에게는 나쁜 의도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알고 보니 미이레이드는 몇 달 전에 그녀의 초능력을 깨달았습니다. 기뻐하는 대신
미레이드는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살았고 문학 동아리에 대한 익명의 팁을 받기 전까지 그랬습니다. 이 일로 그녀는 후라이와 소녀들을 감시하게 되었고 그들의 능력에 대해 알게 되자 미레이드는 두려워하며 그들이 자신에게 덤비기 전에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오해가 풀리자 미레이드가 후라이에게 그의 힘을 돌려주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더 급한 문제가 생겼다. 소녀들이 궁금해하는 것이다. 미레이드에게 정보를 건 사람에 대해. 다음 날 후라는 문학 동아리의 모든 멤버들을 모아 묻는다. 그들이 슈퍼히어로가 될 경우를 대비해 별명을 정하라고. 그러나 토모요는 즉시 반발하며 후라에게 말한다. 자신은 정신병원 거주자로 역할극을 하고 싶지 않다고. 이 말에 격분한 후라는 그녀를 밑줄 먹는 박테리아라고 부르며 모두가 이 약속에 동의했다고 상기시킨다. 모욕감을 느낀 토모요는 다시 반대하려 하지만 나머지 멤버들은 어떻게든 그녀를 설득한다. 결국 토모요는 한숨을 쉬며 후라이에게 가명을 생각해내겠다고 말한다. 기분이 좋아진 후라이는 히토코에게 다른 일을 해봤는지 묻는다. 히토코는 자랑스럽게 레드 히토코라는 별명을 어떻게 지었는지 밝힌다. 후라이는 히토코에게 그녀가 이름 옆에 색깔을 붙여서 가명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하며 몸에 소름이 돋는다. 그는 시야를 사유미로 돌리고 그녀가 창의적인 별명을 생각해내자 기뻐한다. 하지만 그는 사유미에게 그녀의 별명이 너무 귀엽고 유치하다고 말한다. 마치 그녀가 디스코드 모드를 유혹하려는 것처럼. 이 말을 들은 사유미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급히 화장실에 가기 위해 사과한다. 사유미가 자리를 떠나자 후라이는 치우야에게 시선을 돌리며 그녀가 지어준 별명이 모두 감옥형을 잡으려는 것처럼 들린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치우야는 별명을 파인애플로 정하고 후라이를 실망시킨다. 후라이가 삶을 포기하려던 찰나 토모요가 자신이 만든 별명 끝없는 역설을 밝혀낸다. 토모요가 이 별명을 생각해낸 이유는 그것이 그의 귀에 음악처럼 들릴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고 설명하며 후라이는 울기 시작하고 말한다. 멘티가 드디어 멘토를 초월했다. 불행히도 이것은 토모요에게 칭찬처럼 들리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이 괴짜를 초월했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한다. 갑자기 미라이가 동아리 방에 들어오고 그들의 동아리는 항상 가정법원 같다고 말한다. 사유미는 웃으며 미라이에게 방문 목적을 밝히라고 한다. 그래서 미라이는 지라이를 향해 그녀가 그의 연애 편지에 답하러 왔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자신을 던킨 도너츠의 도넛처럼 글레이즈 해주겠다고 기꺼이 말한다. 놀라움과 충격에 빠진 후라이와 나머지 멤버들은 미라이에게 그녀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묻는다. 뜻은 미라이가 허레어에 대해 자신이 말을 반복하며 그를 사랑하고 그와 데이트하고 싶다 라고 말합니다. 허레어 과 나머지 사람들이 또다시 놀라움을 감출 때 토모요는 왜 그런 지레어에게 고백하려는지 미라이에게 묻습니다. 답변 대신 미라이는 토모요에게 지레어에게도 관심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심하게 부끄러워하면서도 토모요는 즉시 미라이에게 지레어 과 데이트하는 것보다 집을 네일아트로 페인트하는 것을 더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듣고 미라이는 토모요에게 지레어에 관심 없다면 간섭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즉시 토모요는 허레어에게 달려가 왜 미라이가 그럼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고 싶다고 요청합니다. 지라이가 무죄를 주장하는 가운데 미라이가 자기 사물함에서 그의 사랑 편지를 발견했다는 것을 밝힌다. 그러나 허라이가 모든 것을 고려해도 오른손에 충성한다고 주장하면서 미라이가 편지를 공개하게 된다. 그녀는 편지를 큰 소리로 읽으며 지라이가 그녀의 능력을 인상적으로 여겼다고 밝히며 그리고 그녀에게 감사하는 연인이라는 별명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말한다. 문학클럽의 멤버들은 지라이가 미라이의 힘을 칭찬한 것이라고 설명하자 사유미가 미라이에게 편지를 사랑 고백으로 해석한 이유를 묻는다. 미라이는 자랑스럽게 말한다. 편지의 모든 문장이 지라이가 그녀에게 미치도록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그녀의 음모론을 계속 다루는 동안 토모요는 후라이에게 왜 미라이를 러버라고 불렀는지 묻습니다. 후라이는 러버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를 밝힙니다. 사랑하는 이는 보통 당신의 마음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토모요는 지라이에게 그가 셰익스피어의 유령에게 사로잡혔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그의 편지가 미라이의 순수한 마음을 아프게 할 줄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가 오해를 풀려고 할 때 미라이가 후라이를
달링이라고 부르며 그의 엄마 문제를 불러일으켜 토모요에게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결혼식 종소리를 듣고 누군가 개입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다행히도 치호야는 미라이에게 그녀의 PDF 파일을 훔칠 수 없다고 말한다. 이에 미라이는 그냥 오메글에 가서 새 친구를 찾으라고 한다. 하지만 치호야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후라이라고 고집한다. 미라이가 작은 트롤을 무시하려고 할 때 토모요는 미라이에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요청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싱글맘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제 화가 난 미라이는 토모요에게 물어본다. 그녀가 더 큰 가슴 때문에 그녀를 질투하고 있는지. 또한 미라이는 토모요에게 질투심을 품지 말라고 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린치처럼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많은 모욕을 들은 후 토모요는 그녀의 힘을 발동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기 전에 미라이가 해를 입자 언론은 즉시 그녀의 힘을 빼앗는다. 상황을 목격한 지라이가 미라이에게 토모요의 힘을 돌려달라고 요청한다. 미라이가 사랑에 빠져 있으니 그녀는 즉시 지시대로 행동한다. 수업이 끝난 다음 날 후라이가 미라이의 방문을 받는다. 미라이는 즉시 그의 어깨에 기대어 온다. 그들이 계속 걸어가면서 미라이는 그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털어놓고 후라이는 조용히 미라이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녀는 자신의 온 가족을 태워버릴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과 촛불 저녁 식사를 하고 싶다고 한다. 문학 동아리에 도착하자 미라이는 지라이에게 그가 자신을 배신하면 그의 가족 보물을 잘라서 그에게 먹일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 말과 함께 미라이는 헤어지고 후라이는 완전히 혼란스러워진다. 옆을 돌아본 후라이, 그는 문 뒤에서 문학 동아리의 모든 소녀들이 엿보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하지만 그가 들어가자마자 모두 그를 보지 않는 척한다. 그들의 행동에 놀란 후라이는 그들에게 생리주기가 멈췄냐고 묻는다. 답답한 마음의 도모요는 그가 복도에서 미라이와 썸 타는 걸 보고 진짜로 토할 뻔했다고 말한다. 후라이는 그에게 미라이가 자신에게 바람을 피우면 그의 생식기를 수풀을 만들어 버리겠다고 했다고 멍하니 말한다. 도모요가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후라이는 에토코에게 시선을 돌린다. 누가 그에게 자신을 무시한다고 말해요. 이 말을 듣고 허라이가 단순히 말을 안 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녀가 그를 무시할 수 없겠죠. 이에 놀란 에토코가 허라이에게 어떻게 그를 무시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그녀를 돈똥이라고 부르며 보내버립니다. 에토코를 상대한 후 채후유에게로 향하는 허라이는 인형을 이용해 의사소통합니다. 그녀는 허라이에게 자신이 화가 나 있으며 그는 아이처럼 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애 취급을 받고 싶지 않다면 허라이는 그녀의 인형을 훔쳐서 그녀를 울리게 합니다. 이에 화가 난 채후유는 에토코에게 조언을 구하며 그에게 무시하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후라이는 사유미에게 인사하지만 따뜻한 인사 대신 사유미는 그에게 맥스를 묶으라고 말한다. 모두의 냉담한 행동에 놀란 후라이는 그들의 문제를 이해하려고 한다. 결국 사유미는 모두가 그가 여자친구가 생긴 것을 싫어한다고 털어놓는다. 후라이는 여자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하고 미라이에게 간다. 그는 그녀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모든 것이 큰 오해라고 설명한다. 미라이는 이 설명을 듣고 다리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녀는 후라이에게 자신이 오해한 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며 그녀가 그렇게 상처받지 않았다고도 확신시킨다. 물론 그것은 큰 거짓말이고 미라이의 일기는 모든 남자들이 돼지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거야. 미라이가 달려가고 토모요가 도착해 후라이를 위로하려고 해. 그게 그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말해주지. 하지만 후라이는 말해 남자는 여자의 후화를 젖게 해야만 한다고.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리고 싶었던 토모요는 후라이에게 물어봐 왜 그렇게 별명을 정하는데 집착했는지. 후라이는 모두가 하나로 느끼고 싶었다고 밝혀. 그는 미라이에게 스스로 이름을 지어준 이유를 설명해. 많은 일을 혼자서 해왔기 때문이야.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었어. 그날 밤 후라이는 미라이에게서 별명에 대한 감사 이메일을 받게 돼. 다음 날 후라이의 선생님 사토미가 그를 교무실로 부른다. 그리고 왜 여기 있는지 아는지 묻는다. 망설임 없이 후라이는 그녀가 지팡이를 깨끗이 닦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사토미는 그의 시험지를 꺼낸다. 그녀는 그가 어려운 한자를 사용했다고 설명한다. 이로 인해 그녀의 이미 피곤한 일이 더 복잡해졌다고 한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후라이는 말한다. 전문 한자를 사용하는 게 더 세련돼 보인다고. 그녀는 후라이의 교육적 경력을 망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사토미는 한숨을 쉬며 자는 척하기 전에 낮잠을 자기로 한다.
선생님이 기절한 사이 후라이는 그부 사가미를 발견한다. 그는 사가미에게 왜 여기 있는지 묻고 소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되찾으러 왔다고 밝힌다. 그렇게 사가미는 사토미에게 그의 연인을 돌려달라고 요청한다. 사토미는 발로 전화를 사가미에게 넘기며 다시는 수업에서 장난치지 말라고 말한다. 하지만 사토미의 발이 바로 그의 얼굴 앞에 있으니 사가미는 그녀에게 그녀의 큰 발가락 사진 하나 때문에 전쟁 범죄를 저질러도 좋다고 말한다. 사토미가 그를 혐오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자 후라이는 사가미의 연애사에 대해 묻는다. 그가 1학년과 사귀고 있었다고 하니 사가미는 이미 그녀와 헤어졌다고 알리지만 곧 수정한다. 그 자신이 설명하길 그녀가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헤어졌다고 한다. 이 말을 들은 후 후라이가 덧붙인다. 그 소녀는 아마도 그가 로라가 있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헤어졌을 거라고. 두 소년이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는 동안 사토미가 그들이 마치 커플처럼 보인다고 언급한다. 이 말에 사가미와 후라이는 화가 나서 소리친다. 서로를 싫어한다고 마치 진보적인 여성이 아기를 싫어하는 것처럼. 소년들이 계속 논쟁을 벌이자 사토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들을 쫓아낸다. 계단에 앉은 소년들은 잠시 대화한 후 헤어진다. 뒤에 느껴지는 존재감에 후라이는 돌아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은 사요미를 발견한다. 그녀는 후라이가 사가미와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지켜봤다고 밝히며 나중에 그들을 곤란한 상황에 함께 상상할 수 있다고 한다. 후라이는 그녀에게 자신을 불명예로 만들지 말아달라고 애원하지만 사요미는 주제를 바꾸며 클럽에 갈 시간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오늘이 문화클럽의 레크리에이션 날이라고 발표한다. 클럽방에 도착하자 후라이와 토모요가 치열한 테니스 경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토모요가 승리 포인트를 얻으려는 순간 공이 네트를 튕기며 맞는다. 토모요의 얼굴을 보고 그녀가 엉덩이를 부딪히며 넘어집니다. 그녀의 넘어짐 덕분에 허라이는 토모요의 비밀의 방을 최상급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에 허라이는 그녀와 백샷을 하면 9에서 11처럼 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평형을 되찾는 후 토모요는 히토코가 사유미와 잘 맞서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말합니다. 그에 대해 허라이는 히토코가 과거의 성병을 포켓몬스터처럼 잡았다고 밝힙니다. 그래서 테니스 공을 잡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정보에 당황한 토모요는 히토코가 이렇게 착해 보이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주제가 바뀌어 치푸야 덕분에 그들은 테니스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법정과 장비를 만든 사람이라서요. 갑자기 히토코와 사유미가 두 패배자를 알려오려고 나타납니다. 이제 교체할 시간이라고 말이죠. 휘라이가 히토코를 마주보며 웃음을 지으며 그녀에게 그저 눈송이 같은 여자라고 해서 감어시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히토코는 미소를 지으며 휘라이에게 불꽃 구체를 발사합니다. 그것으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이런 패배자인 휘라이가 그걸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클럽이 원래 상태로 돌아온 후 히토코는 휘라이에게 그의 천국 같은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였다는 점에 대해 사과합니다. 휘라이가 어깨를 으쓱하며 패배를 받아들이자 그는 책을 꺼냅니다. 피가 묻은 성경이라 불리는 그의 별명책이 있어. 그가 자랑스럽게 책을 보여줄 때 토모요는 그의 성경 철자가 틀렸다고 말해. 이 말에 모두가 그의 문맹을 비웃게 돼. 집에 갈 시간이 되자 여자들은 갑자기 노래방에 가고 싶다고 해. 그 아이디어에 신이 난 후라이가 같이 가고 싶다고 말해. 하지만 당연히 여자들은 그가 그들과 같은 키라서 어디에도 함께 갈 수 없다고 해. 많이 투덜거리다가 후라이는 그의 피가 묻은 성경을 찾으려 하지만 가방에서 없어졌다는 것을 깨달아. 이제 당황한 후라이는 여자들에게 먼저 가라고 하고 성경을 찾아야 한다고 말해.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치킨들은 떠나기로 결정한다. 후라이에게 그의 문제를 처리하게 남겨두고. 하지만 몇 초 후 히토코는 그들이 어렸을 때 모두가 그녀를 우터스라고 불렀다고 말하며 그녀는 그 별명을 싫어했다. 그때 후라이가 와서 그녀에게 기이한 별명을 지어주었고 모두가 그 별명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해 그녀를 그냥 이름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 말을 듣고 소녀들은 히토코에게 후라이가 그렇게 한 것은 그의 마음씨 때문이 아니라고 말한다. 히토코는 그녀도 그걸 알고 있다고 대답하며 후라이의 무관심 덕분에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히토코 니동이 쉬 사유미 하프라이가 마로 카모셔나이 케레도 곤 트타토키니 하이츠무 역 니립 주토 술페로 소노 상대 피녀 하자분 노력대 사자오 소라세루베키 카도카 미 트타토키 프라이가 엄쉬쿠 충고 쉬타코타오 명카시
소레가 정쉬카타토 지트아이로 피녀 하이도 두동 지데하이라레나이토 감 지테이루 카라다. 동직후 쉬프유 하프라이가 잡은 노력대 명우 창로나토 언 트타코타우 명타수 화우 공유 쉬타후 년노 자타치하 프라이가 피녀 타치노 령 니추이테 다 쿠노 시간 우할키 사라니하 쿠로나 명전 메이드 고부쿠 소노 간니 프라이 하성서 우탐샤이트 학교 이도착수로 부실니 루토 소코니하 성서우 지타 양키 소년 게이타 소년이 성경을 읽으며 후라이에게 말한다. 그는 몇 가지 흥미로운 이름을 떠올렸다고. 그 후 자신의 노트북을 꺼내 후라이에게 보여주며 말한다. 그것을 리버스 크럭스 레코드라고 부른다고 후라이를 놀라게 한다. 자신과 맞는 사람을 찾았을 때 후라이는 즉시 소년에게 이름을 묻는다. 그래서 그 펑크는 자신을 키류라고 부른다고 말한다. 첫눈에 반했기 때문에 후라이와 키류는 카페로 향한다. 후라이가 키류의 크럭스 레코드를 연구하며 칭찬한다. 별칭에 의미심장한 의미를 덧붙인다. 키류는 문학 동아리에 온 계기를 이야기합니다. 나쁜 애들을 엿보러 왔다가 오히려 형을 찾게 됐다고 합니다. 키류가 졸업생이라는 걸 알게 된 후 후라이가 우연히 만난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대화가 이어지자 토모요가 도착해 바로 키류를 알아봅니다. 알고 보니 두 사람은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는 다른 형제였어요. 토모요는 기류에게 집에 오라고 하지만 그는 딱 잘라 거절합니다. 떠나기 전에 기류는 후라이에게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류가 떠난 후 토모요는 후라이에게 기류는 언제나 이렇게 멋지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니카케로 아바케로의 유튜브 채널을 발견했고 세상은 다 틀렸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학교 가던 길에 후라이가 우연히 발견되는데 고등학교를 그만뒀다고 고백한다. 초등학교에 가기 싫어하던 후라이를 위해 후라이가 학교까지 업어주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가는 도중 그의 허약한 허리가 무너지자 후라이에게 그냥 평민처럼 걷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이 말에 후라이가 그의 허리를 칭찬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그의 자존심을 자극하고 후라이를 학교까지 업고 가게 만든다. 도착하자마자 후라이는 돼지의 집집을 날려버릴 듯 헉헉거린다. 그때 못생긴 소녀가 치우야에게 인사한다. 소녀는 즉시 치우야의 교복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작은 소녀의 행동에 놀란 후라이는 치우야에게 이 아부쟁이가 누구냐고 묻는다. 작은 소녀는 드디어 후라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자신을 쿠키라고 소개한다. 이름을 들은 후라이는 순간적으로 흥분하며 그녀의 이름이 얼마나 멋진지 떠들어댄다. 청소년 남자가 그녀 앞에서 엉덩이를 흔드는 모습을 보고 쿠키는 치우야에게 그 벌레가 누구냐고 묻는다. 치우야가 그 사람이 바로 후라이라고 알려주자 쿠키는 그가 문학 동아리의 남자라는 것을 깨닫는다. 후라이가 드디어 진정하고 쿠키에게 치우야와 항상 친구로 지내라고 말한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저 허리의 악마일 뿐이니 쿠키는 무례하게 후라이에게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한다. 여자아이들이 들어가자 후라이가 궁금해한다. 치후야가 왜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싶어 했는지. 후라이는 그냥 자기 학교로 가기로 한다. 도착하자마자 후라이는 실수로 사토미와 부딪히는데 그녀는 그에게 잠자는 동안 걷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한다. 후라이는 멍하니 그녀에게 말한다. 그녀만 그런다고. 그러자 사토미가 화제를 바꾸며 후라이에게 치후야가 함께 어울리고 있는지 묻는다. 후라이가 확인하자 사토미는 잠시 멈추고 그가 치후야와 다른 멤버들과 어울리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수업이 끝난 후 후라이는 동아리 방에 들어간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후라이는 진지한 목소리로 치후야의 힘으로 쉽게 코스프레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말에 소녀들은 화가 나며 후라이가 뭔가 진지한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를 벌주기 위해 후라이에게 메이드 복장을 입히기로 한다. 사유미는 즉시 사진을 찍기 시작하고 후라이에게 그를 주인공으로 가장 야한 이야기를 사가미에 쓸 것이라고 말한다. AO3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이야기. 괴롭힘을 당한 후 후라이는 사유미에게 그녀의 차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사유미는 블루머를 입게 됩니다. 사유미가 그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본 후라이가 모두에게 말합니다. 사유미의 허벅지가 로마의 붕괴 이유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요. 물론 그 말은 그에게 주먹을 맞게 만듭니다. 다음으로 히토코는 아들로 코스프레를 하게 됩니다. 치후야는 아버지가 원했던 아들이 될 수 없기에 그런 아들을 생각해낸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삶을 밝히는 아들이 되는 것이죠.
치후야의 차례에는 그녀의 전 남자친구가 입었어야 할 드레스를 입게 됩니다. 마침내 토모요의 차례가 왔고 모두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비키니 갑옷을 입고 나옵니다. 토모요는 한치 빠짐없이 헝라이에게 자신의 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소년이 부끄러워하며 칭찬하자 토모요는 기뻐합니다. 그 미소는 히토코에게도 눈에 띕니다. 갑자기 치후야가 헝라이에게 함께 사진을 찍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순간을 영원히 프로즌 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사진을 찍은 후 그룹에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옵니다. 사토미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헝라이가 치후야에게 자신의 능력을 해제하라고 급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치후야가 그렇게 하자 그룹은 모두가 생일 축하 파티를 하는 것처럼 벌거벗은 상태가 됩니다. 유니폼을 정리한 후 문학 동아리의 회원들은 드디어 사토미를 받아들인다. 사토미는 치후야에게 고등학교를 일찍 떠난 이후 배탈이 나아졌는지 묻는다. 치후야가 대답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소미가 그녀에게 거짓말하고 있는지 묻는다. 치후야는 고민형 뒤에 숨고 이는 사토미가 그녀에게 부드럽게 대하라는 반응을 일으킨다. 사토미는 치후야에게 행동을 잘하라고 말한 후 자리를 떠난다. 이제 혼자 남은 후라이와 나머지 회원들은 치후야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지만 치후야는 아무에게도 대답하지 않고 집으로 순간 이동한다. 후라이는 그날의 동아리 활동을 마무리하고 집에 가지만 혼자라는 것을 깨닫는다. 후라이는 그의 나이에 맞는 더러운 남자애들이 하는 일을 한다. 모든 옷을 벗은 후라이는 사냥 세션을 준비한다. 그때 갑자기 치후야가 그의 집으로 텔레포트해 와서 그가 괴물과 만나기 전에 그를 붙잡는다. 이 경제 상황에서 FBI가 그의 문을 부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후라이는 치후야를 집으로 돌려보내려 하지만 소녀는 그녀가 큐키와 싸웠으며 큐키가 후라이나 문학 동아리의 다른 멤버들과 어울리는 것을 그만두라고 말했다고 밝힌다. 하지만 여전히 망각의 끝으로 자신을 엣지하고 싶은 강한 욕망을 느끼는 후라이는 치후야에게 내일 학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말한다. 그때 치후야는 사실 그녀가 큐키를 집에 혼자 두고 왔다고 밝힌다. 후라이가 그녀를 돌려보내려고 할 때 치후야는 그것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말합니다. 한숨을 내쉬며 후라이가 큐키에게 말해줄래 묻습니다. 치후야는 빠르게 동의하고 텔레포테이션 원형을 사용하여 후라이를 그녀의 집으로 보냅니다. 치후야의 집에서 큐키는 반네이키드 상태의 후라이가 어쿼드하게 인사하려고 시도하는 모습을 마주합니다. 큐키의 어린 마음은 깨지기 시작하고 그녀는 즉시 치후야에게 맨살 빼먹은 못생긴 남자가 있다는 것을 경고하러 달려갑니다. 그녀가 치후야와 후라이와 나머지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애원하며 치후야는 차갑게 그녀의 말을 듣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파하며 큐키는 치후야에게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을 즐기지 않는지 묻습니다. 그녀가 그녀와 놀는 것을 좋아한다고 확신시켜줍니다. 또한 그녀는 히라이와 나이 많은 여자애들과 어울리는 이유를 설명하며 그들이 그녀에게 어떤 것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혼란스러운 키키는 체푸야에게 더 명확히 말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체푸야는 주제에 대해 더 이상 말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에 상처받은 키키는 히라이를 노려보고 체푸야를 통과하며 눈물을 흘리며 달려갑니다. 다음 날 히레이아이는 체푸야에게 그들의 비밀 능력에 대해 키키에게 말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체푸야는 이것이 모두가 한 약속이라고 말한 후 키키가 그녀에게 아첨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힙니다. 즉, 그녀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기우키 없이 슬퍼하고 길을 잃은 치후야를 보며 후라이는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고 그녀를 안심시킨다. 그래서 그날 늦게 후라이는 기우키를 방문하는데 기우키가 페퍼 스프레이를 꺼내려 할 때 후라이가 그녀가 못생긴 아이에게 관심이 없다고 안심시킨다. 그동안 치후야는 문학 동아리에 도착하고 하토코가 그녀의 테디베어를 수리해주며 기우키와 화해할 것이라고 안심시킨다. 그들은 처음에 싸울 만큼 가까웠기 때문이다. 기우키의 집으로 돌아가서 후라이는 기우키에게 친구들도 비밀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며 대화하려고 하지만 기우키는 그가 그녀에게 비밀을 밝히겠다고 하지만 그 전에 그녀는 그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한번 그가 약속을 지키면 후라이가 자랑스럽게 자신이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치후야는 그가 어두운 환상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도록 함께 시간을 보낸다. 처음에 규키는 충격을 받고 디스거스티드 되지만 점차 정보를 받아들인다. 갑자기 차가 멈추고 치후야가 또 다른 봉제 인형을 들고 나온다. 그녀는 사토미가 그녀를 내려줬다고 밝히며 이 봉제 인형을 그들의 우정의 상징으로 주고 싶었다고 말한다.
그와 함께 치후야는 자신이 그녀와 문학 동아리 멤버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한다. 큐키는 치후유의 진솔한 고백을 듣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 큐키는 치후유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자신이 대체될까 두려웠다고 털어놓는다. 사토미는 치후유를 돌봐준 후라이에게 감사하지만 그는 그것이 그들의 책임이기도 했다고 대충 넘긴다. 이로 인해 그는 사토미가 처음 치후유를 소환했을 때를 회상하게 된다. 사토미는 그녀를 자신의 동생의 아이라고 소개하며 잘 돌봐주라고 말했다. 그때부터 치후유는 문학 동아리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다. 다음 날 후라이는 치후유에게 왜 고등학교를 그만두려고 했는지 묻는다. 치후유는 유포리아를 보고 청소년으로서의 삶을 경험하고 싶었다고 밝힌다. 그녀는 또한 사실 수업을 빼먹고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학교 공부를 위해 수업을 듣기 위해서였고 그래서 수업을 뛰어넘을 수 있었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후라이가 기타를 들고 등장합니다. 문학부 회원들이 기타를 들고 걷는 그를 보고 무시하기로 결정합니다. 후라이는 기타를 연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며 관심을 끌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미와 토모요는 적극적으로 무시합니다. 갑자기 히토코가 후라이의 처참한 존재를 눈치채고 기타에 대해 묻습니다. 목표를 이룬 후 후라이는 드디어 기타를 알아챘는지 묻습니다. 그 말에 토모요는 사실 그들이 그를 무시하려고 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가 새로운 것에 대해 짓는 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후라이가 토모요를 순진하다고 부르며 그가 무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녀는 그의 증오 목록 맨 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토모요는 한숨을 쉬며 후라이에게 장난치지 말라고 한다. 사유미가 합류해서 그에게 말한다. 만약 그들이 그의 기타를 보고 싶다면 서두르는 게 좋다고. 사유미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며 후라이는 열어본다. 기타 케이스를 열어 붉은 기타를 드러낸다. 그는 기타를 인피니티 마리아, 즉 그의 인생 파트너라고 소개한다. 경외심에 차서 히토코는 후라이에게 그가 펑크 기타로 감성 밴드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묻는다.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치우유가 순간이동하여 즉시 기타를 가지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후라이는 망설이며 그녀에게 줄 수 없다고 말한다. 그의 인생의 사랑인 마리아를 그녀에게 넘길 수 없다고. 그 말에 치우유는 후라이에게 눈을 감으라고 한다. 후라이가 순종하게 눈을 감자 치우유는 그에게 눈을 떠보라고 한다. 그 앞에는 똑같이 생긴 두 개의 빨간 기타가 있다. 치우유는 그에게 두 기타 중에서 마리아를 고르라고 말한다. 상황을 알아차린 후라이는 말한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에 대한 사랑의 시험임이 틀림없다. 치우유는 그에게 진짜 마리아를 가리키지 못하면 기타를 자신이 가져갈 것이라고 말한다. 후라이가 일을 시작하자 치우유는 그가 가짜라고 생각하는 기타를 자신의 손으로 산산조각 내겠다고 말하며 내기를 높인다. 갑자기 후라이가 치우유에게 자신의 전략을 이해했다고 말하고 두 대의 기타를 부수어버린다. 자랑스럽게 미소 지으며 후라이는 그녀가 자신을 속이고 있었고 진짜 마리아를 다른 곳에 숨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치우유는 자신이 그렇게 교활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며 사실 공정하게 대하고 있었다고 밝힌다. 이 말을 들은 후 히라이는 즉시 고백하며 마리아를 잃게 된 자신의 악한 마음의 슬픔에 잠깁니다. 자기를 로미오처럼 행동하는 지라야를 보며 사유미는 그녀의 힘으로 마리아를 고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날 저녁 히토코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히라이는 클럽룸에서 가방을 놓고 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히토코에게 사과하고 혼자 남아서 가방을 찾겠다고 말합니다. 그 사이 클럽룸에서는 토모요가 거울 앞에 서서 강력한 상대방을 상상하며 대비합니다. 그녀에게는 모르지만 히라이가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문이 갑자기 열리자 토모요는 마치 헤드라이츠에 잡힌 사슴처럼 얼어붙는다.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며 후라이가 자신을 항상 정신병자 루저라고 놀렸다고 자랑한다. 하지만 이제 그녀가 똑같이 하고 있다고. 토모요는 화가 나고 부끄러워하며 후라이에게 그가 미친 듯이 행동하니까 자신을 놀려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이에 후라이는 토모요에게 자신은 그녀가 상상 속 시나리오를 즐기는 게 재미있다고 인정하길 바란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누군가가 자신이 오래도록 즐겨온 것을 즐기는 것을 보니 실제로 기쁘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화가 난 토모요는 후라이에게 죽일 거라고 말한다. 이로 인해 후라이는 토모요를 더 놀리며 말한다. 그가 괴짜의 손에 죽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녀에게 말했어요. 토모요는 왜 여기 있는지 그에게 묻습니다. 후라이가 가방 때문에 왔다고 말하고 가방을 잡으려 할 때
토모요의 노트북을 발견합니다. 토모요는 즉시 노트북을 닫고 후라이를 목 조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감옥 음식이 끔찍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토모요는 결국 후라이의 목에서 손을 뗍니다. 숨을 헐떡이며 후라이가 토모요에게 라이트 노벨을 쓰려고 하는 건지 묻습니다. 처음에 토모요는 시간이 좀 지나가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지만 후라이가 그녀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하며 메모를 봤다고 합니다. 새로운 작가상 제출 마감일에 대한 것이에요. 토미요는 환희에게 100만 분의 1초 만에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던 방법을 묻고 화를 냅니다. 그녀는 그에게 웃을 거면 웃으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환희는 왜 웃어야 하는지 묻습니다. 토미요는 주저하며 라이트 노벨을 쓰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을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환희는 어깨를 으쓱하고 라이트 노벨을 쓰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부끄러운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토미요는 자신이 이상의 이상인 환희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조금 편안해진 토미요는 전문 작가가 되고 싶은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단순히 이야기를 쓰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후라이의 이해하는 표정을 보며 그녀는 그에게 응원해 줄 수 있는지 묻는다. 그녀의 실망스럽게도 후라이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녀가 자신의 목표에 대해 불안하고 확신이 없을 때는 말이다. 소년의 의미를 깨닫고 토모요는 미소를 짓지만 그가 진지한 순간에 어떻게 유피트 키의 차드처럼 들리는지 묻는다. 후라이는 자신이 항상 쿨하다고 말하고 토모요에게 그녀의 첫 몇 회차에 대해 묻는다. 토모요는 주저하며 첫 라운드에서 2번 실패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또한 자신에게 놀라운 슈퍼파워가 있지만 여전히 글쎄, 작가로서는 별로고 가족 관계도 여전히 형편없어. 톰요를 듣고 후라이가 어두운 표정으로 분노하며 말하기 시작해. 톰요에게 그저 자신의 힘을 즐기는 것이 좋다고 말하면서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톰요와 후라이 모두 모르는 사이에 히토코는 슬프게 후라이를 기다리고 있다. 그가 나타나지 않자 결국 혼자 집으로 돌아간다. 다음 날 한 수업 중에 톰요가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불려나간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후라이는 톰요가 핸드폰에 열중하고 있는 것을 본다. 그가 온라인 연애로 청춘을 낭비하지 말라고 말하기 전에 톰요가 신이 나서 소리치며 달려간다. 후라이가 그녀를 따라가고 토모요가 글쓰기 대회에 1차를 통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소식을 듣고 기쁜 후라이는 토모요에게 축하할 일이니 무엇을 먹고 싶냐고 묻는다. 토모요는 수줍게 점심시간에만 제공되는 이 디저트를 먹어보고 싶다고 말한다. 상황을 이해한 후라이는 주말에 가자고 한다. 다른 멤버들을 초대하려고 할 때 후라이는 그녀가 글쓰기 대회를 비밀로 하려고 하고 있으니 혼자 가야 한다고 상기시킨다. 후라이와 단둘이 있게 되는 것에 토모요는 패닉에 빠진다. 그녀는 무엇을 입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소란 속에서 토모요는 잠시 숨을 고른다. 그리고 후라이가 어떤 의상을 입고 있을지 궁금해한다. 그가 괴상한 의상 중 하나를 입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자 등골이 오싹해진다. 다시 패닉에 빠진 토모요는 후라이가 단지 변기 뚜껑을 내리지 않는 소년일 뿐이라고 스스로 다짐한다. 주말에 토모요는 후라이를 기다리며 옷차림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하다. 그때 후라이가 멋진 의상을 입고 나타나 잠시 동안 토모요의 숨을 앗아간다.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보며 후라이가 자신의 옷차림에 문제가 있는지 묻는다. 토모요는 그가 정상적으로 보인다고 확신시킨다. 조금 웃으며 후라이는 자신이 직접 옷을 사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밝힌다. 그래서 이 옷은 그의 누나가 고른 것이다. 식당에 도착하자 후라이는 메뉴를 살펴보며 커플 전용인 케이크 세트를 주문하자고 말한다.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던 토모요는 결국 동의한다. 몇 시간 후 후라이는 토모요에게 서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그는 보통 혼자 또는 히토코와 함께 가는데 히토코는 만화와 라이트 노벨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다고 밝혔다. 도묘 역시 보통 혼자 다닌다고 말해요. 가벼운 소설 중독은 비밀이거든요. 그날이 끝날 무렵 도묘는 후라이에게 다시 서점에 가고 싶은지 물어보려고 하지만 용기를 내지 못하고 포기해요. 히토코가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군중 속에서 후라이를 발견해요. 그녀의 눈은 후라이를 보는 순간 반짝이기 시작하지만 곧 도묘와 함께 있는 걸 보고 실망해요. 클럽실에서 마왕으로 분장한 후라이가 충성하는 군대를 향해 말해요. 그는 문학부 멤버들로 이루어진 군대입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마왕이 아니면
인류를 구할 환생한 영웅 후라이라고 말해요. 그의 군대는 인간이 악마를 박해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반대하려 하지만 후라이드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말한다. 만약 반대한다면 칼로 반대하라고. 그래서 하나씩 후라이드는 모두를 물리친다. 게임을 하면서 후라이드는 소녀들에게 묻는다. 어떻게 그렇게 멋진 것을 여성들의 두뇌로 생각해냈냐고. 토모요와 소녀들이 계속 지켜보라고 재촉하자 후라이드도 이에 응한다. 그러자 화면에 생일 축하 메시지가 뜬다. 그 후 소녀들은 그에게 생일 축하를 해주며 이 멋진 선물은 자신들이 생각해냈다고 밝힌다. 이를 듣고 후라이는 기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 10개월 전 사유미는 모든 사람을 모아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모두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없앨 것을 고민했다고. 그녀가 반대 의견이 있는지 묻자 후라이는 손을 들고 반대한다고 말한다. 현재 후라이는 사유미가 게임을 열심히 하다가 아파졌다는 소식을 듣는다. 히토코는 더 많은 방문을 제안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며 모두가 함께 가는 것이 사유미에게 부담이 될 것 같다고 말한다. 그래서 한 사람만 가는 것이 좋겠다고. 그리고 그녀가 후라이를 위해 게임을 만들다가 아프게 되었으니 친구들은 그가 가도록 투표한다. 도착한 후 후라이는 사유미가 저택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사유미를 사귀면 백수 게이머로 지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초인종을 누른 후 후라이는 사유미에게서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는다. 대화 중 후라이는 사유미에게 그녀의 완두콩과 안경이 귀엽다고 말하며 그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쓸모없는 개라고 부를 것 같은 모습이라고 한다. 이 말을 듣고 사유미는 깊게 붉어지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는데 사유미의 여동생 마야가 나타난다. 후라이를 보고 마야는 언니에게 그들이 조카를 만들고 있는 것인지 묻는다. 사유미는 즉시 여동생을 꾸짖고 후라이에게 사과한다. 그러나 여동생의 계획을 후라이와 함께 진행하고 싶어하는 마야는 사유미의 졸업 앨범을 보여주려고 하며 혼쭐이 난다. 마야가 떠난 후 후라이는 그녀가 자신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한다. 사유미는 여동생이 자신에 비해 얼마나 거칠고 다르다는 것을 확인시킨다. 그리고 만약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마야는 또 다른 경우였을 것이라고 한다. 이 악마 같은 할머니의 흥미를 느낀 후라이는 그녀에 대해 더 묻는다. 사유미는 그 노인이 자신이 자라던 시절에 자주 꾸짖었다고 밝힌다. 후라이는 할머니가 자신에게 올바른 여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던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는 사유미에게 그녀의 할머니가 그녀가 좋은 여자가 되는 것을 정말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말한다. 여자들이 초콜릿별을 $2에 파는 시대의 말이다. 사유미는 웃고 후라이는 그녀의 졸업 앨범을 살펴본다. 사유미가 학생회 회장이었던 것을 알아차린 후 후라이는 왜 그녀가 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는지 묻는다. 그러자 사유미의 미소가 사라지고 그녀는 후라이에게 나가라고 말한다. 후라이는 자신이 그녀를 불쾌하게 했는지 물어보려고 하지만 사유미는 그냥 졸리다고 말한다. 과거로 돌아가서 사유미와 후라이는 의견이 충돌하자 싸우기로 결심한다. 후라이가 이기면 사유미는 그들이 힘을 유지하도록 허락할 것이다. 바로 그 순간 후라이는 속도를 내기 시작한다. 현재 문학 동아리의 멤버들은 다시 사유미가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 토모에가 오늘 사유미가 학교에 있었다고 밝히면서 그녀는 후라이에게 어제 사유미의 안부를 묻는다. 후라이가 여자아이들에게 전체 이야기를 들려주려는 찰나 그의 전화가 울린다. 방을 나선 후 후라이는 전화를 받고 마야의 인사를 받는다. 마야는 그가 신분증을 잃어버렸다고 알려준다. 마야에게 신분증을 사유미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한 후 후라이는 그녀가 중학교 때 학생회장으로 있었던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그리고 마야는 사유미가 완벽한 회장이었다고 밝힌다. 그것은 그녀를 다른 학생회 구성원들과 불화하게 만들었다. 결국 사유미는 자라면서 완벽한 학생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후라이는 미라이와 대화하기 위해 간다. 그는 일어났던 모든 일을 밝히고 그녀에게 어떤 단서가 있는지 묻는다. 미라이는 아마 사유미가 가까운 관계를 원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로 나서지 않았다고 추측한다. 문학 동아리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들 모두가 초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후라이는 그녀에게 선거일이 언제였는지 묻는다. 미라이가 날짜를 알려주자 후라이는 자신이 그와 싸운 날짜를 깨닫는다. 사유미, 학생회 선거가 치러지고 있던 그 무렵이었어요. 그 순간 후라이가 결론을 내립니다. 그는 사유미가 그의 탓으로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아무 망설임도 없이
후라이는 달려갑니다. 사유미에게 말을 걸기 위해 그녀의 집으로. 그녀를 만난 후 후라이는 즉시 그녀에게 사과합니다. 꿈을 짓밟아서. 그녀는 급히 말하죠. 자신이 화난 게 아니라고. 그가 집으로 보내진 이유는 피곤해서였고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클럽 활동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는 새 콘택트 렌즈를 사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후라이는 그녀에게 사과합니다. 왜냐하면 그 때문에 그녀는 학생회장이 될 수 없었어요. 사유미는 미소 지으며 일어난 일에 감사하다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과거로 되돌아가서 사유미가 자신의 원래 경로를 사용해 후라이의 능력을 지우려고 할 때 그녀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사실에 당황한 그녀는 후라이에게 그가 항상 알고 있었는지 묻습니다. 후라이는 그것을 인정하며 사유미는 왜 그때 그냥 말하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후라이는 그녀가 능력을 지울 수 있기를 바랐다고 밝히며 모두가 안도할 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더 나은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유미는 자신의 능력이 두렵고 자주 어려움을 겪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녀는 그들의 힘이 통제불능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질문으로 자신을 괴롭혔다. 또는 그중 한 명이 테일러 스위프트 팬처럼 미쳐버릴 경우에는 사유미의 걱정을 이해한 후 후라이는 그녀를 안심시킨다. 그들의 힘으로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다고.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는 자신의 힘을 깨워서 그들의 힘을 멈출 것이라고. 현재 사유미는 후라이에게 중학교 시절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이 되려고 했다고 말한다. 이는 그 역할에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라이는 사유미에게 완벽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녀는 있는 그대로 매력적이라고. 사유미는 웃으며 후라이에게 완벽함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시도해보고 싶다고 말하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전합니다. 어렸을 적 히토코는 바보처럼 화재 경보를 보고 모두가 학교에서 대피하는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이제는 매를 맞고 벨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히토코는 계단 아래에 숨기로 결심합니다. 후라이는 그녀를 찾아내고 만약 사과하는 것이 두렵다면 자신이 함께 사과하겠다고 말해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현재 히토코는 깨어나 후라이와 문학 동아리 다른 멤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슬퍼집니다. 한편 후라이는 큰 언니에게 얻어맞고 있습니다. 언니는 그에게 오늘 밤 히토코를 소환하라고 요청합니다. 후라이는 히토코가 그가 그냥 소환할 수 있는 악마 하인 세바스찬이 아니라는 것을 친절히 상기시킵니다. 마치는 입을 삐죽거리며 후라이에게 히토코가 그들 집에 오면 둘 다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히토코는 고든 램지의 꿈의 인물이니까요. 이번에는 마치와 동의한 후라이가 히토코를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이로 인해 히토코는 상당히 기뻐합니다. 이제 그녀는 후라이와 뚱뚱하고 대머리인 남자들에게 자신이 와이프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학교에서 토모요는 기분이 좋은 히토코를 보고 그것에 대해 질문합니다. 하지만 물론 토모요가 라이벌이기 때문에 히토코는 그냥 미소를 지어요. 그들은 나중에 문학 동아리에 도착해요. 이번만큼은 그 무리도 문학에 대해 이야기하며 정상적인 동아리 활동을 하기로 해요. 오이디푸스를 만든 셰익스피어에게 FU를 보내고 나서 그룹은 하루를 마무리하기로 해요. 히토코는 기쁘게 후라이에게 함께 집에 가자고 해요. 하지만 그녀의 실망과는 달리 후라이는 토모요와 이야기가 필요하다며 먼저 가라고 해요. 광란의 픽시 드림걸로 변하기 전에 히토코는 긍정적으로 기다릴 수 있다고 후라이에게 말해요. 하지만 후라이는 그녀에게 그만두라고 해요. 자신의 살인 동기를 후라이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히토코는 미소를 지으며 후라이를 혼자 두기로 한다. 오늘 저녁 재료를 구한 후 히토코는 중학교 시절의 한순간을 떠올린다. 후라이는 신나서 그녀에게 자신이 준 라이트 노벨을 읽어봤냐고 묻는다. 히토코는 긴장한 목소리로 읽으려고 했지만 와탭과는 다르다는 걸 깨닫고 흥미를 잃었다고 털어놓는다. 그 말을 듣고 후라이는 짧게 미소를 지으며 히토코에게 라이트 노벨의 매력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말한다. 모든 사람이 좋은 취향을 가진 것은 아니니까. 한편 동아리 방에서 후라이와 토모요는 그들의 변태적인 면모를 드러내기로 결심한다. 힘을 합치려고 가장하고 있다. 토모요는 이런 짓을 하면 일부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가게 된다는 갑작스러운 깨달음을 얻는다. 그래서 그녀는 재빨리 멈추고 후라이에게 집에 간다고 말한다. 그녀가 떠나기 전에 후라이는 그녀에게 문학 동아리 활동 중 이야기를 쓸 수 없었냐고 묻는다.
그녀는 자신이 다른 멤버들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불필요한 압박감을 준다고 말한다. 토모요는 슬프게도 후라이의 추측을 확인하고 자신이 작업 중인 라이트 노벨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다. 그와 함께 그녀는 그가 자신의 원고를 읽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놀란다고 인정한다. 후라이가 그녀에게 단지 슬럼프에 빠져 있다고 말하지만 토모요는 그에게 현실을 과장하지 말라고 화를 낸다. 그녀가 글을 쓸 수 없는 진짜 이유는 그녀가 재능 없는 패배자라는 것이고 만약 그녀가 브리튼즈 갓 탤런트에 지원한다면 사이먼 코웰에게서 큰 거절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다. 후라이는 토모요에게 그녀의 헌신을 존경한다고 말하며 그가 다른 누구도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그녀에게 큰 의미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그날 헤어진 후 후라이는 도착한다. 집에 가서 히토코에게 떠난 것에 대해 사과한다. 히토코는 미소를 지으며 그와 토모요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묻는다. 그가 대답하기 전에 후라이가 토모요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를 받고 정신이 산만해진다. 히토코는 토모요라는 걸 깨닫고 후라이에게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묻고 싶어 하지만 소녀는 막연한 대답으로 그녀를 무시한다. 결국 히토코는 참을 수 없어 소리친다. 후라이에게 자신이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외친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에게 소리치며 거의 90%의 시간 동안 그는 마치 강력한 버섯에 취한 것처럼 들리고 그로 인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히토코는 눈물을 흘리며 후라이에게 말한다. 그녀의 머리는 뚜두뚜두 거려 히토코가 달아나자 놀란 후라이가 그녀를 쫓아간다. 그녀를 찾으려다 후라이는 사가미를 만나게 되고 그는 후라이가 슬리퍼와 앞치마를 입고 달아나는 히토코를 찾고 있는지 묻는다. 후라이가 확인하자 사가미는 웃으며 드디어 히토코가 그를 참을 만큼 참았다고 말한다. 이 발언에 놀란 후라이는 그가 더 설명해달라고 요청하고 사가미는 히토코가 그와 함께 있을 때 항상 외부인처럼 보였다고 말한다. 후라이는 끼어들어 히토코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사가미는 그를 끊고 히토코도 결국 한계를 넘어선 인간이라고 상기시킨다. 차가운 사실로 후라이를 타격한 사가미는 자리를 떠난다. 후라이는 모든 것을 처리하면서 토모요에게 히토코가 그녀의 집에 있는지 묻는다. 그녀가 여기 없다고 말하자 후라이는 갑자기 히토코가 사라졌다고 말한 후 전화를 끊는다. 계속해서 수색하던 후라이는 우연히 구덩이에 빠지고 히토코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처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한편 히토코는 낯선 동네에 있으며 후회가 그녀를 따라오기 시작한다. 갑자기 한 목소리가 그녀를 부르고 그녀가 돌아보자 히토코는 기류를 발견한다. 반면 후라이는 사유미와 토모요에게 인사를 받는다. 그의 애완견 스티브가 죽은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묻는 사람들. 후라이가 히토코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에 무의식적으로 맞추도록 강요해왔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그 말을 듣고 토모요는 후라이에게 손바닥으로 때려 정신을 차리게 하고 히토코가 웃음을 가장할 리가 없다고 말한다. 그 사이 키류는 히토코에게 그녀의 감정이 어린 시절 친구를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라고 위로한다. 또한 그는 후라이가 이해받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오해받고자 하는 희귀한 상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 상태는 슌입이라고 불리며 후라이는 쿤니가 되고 싶어 한다. 주변 사람들과 다르고 특별한 존재이다. 히토코가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자 키류는 갑자기 자신의 힘을 풀어 히토코를 잠에 빠뜨린다. 히토코가 기절하자 수상한 외모의 사람들이 키류에 합류한다. 볼링장에서 키류는 주술회전에 마르고 날씬한 나나미와 마주하고 그가 그린 원 밖에서는 공격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키류의 오만함을 느낀 유카와라는 소년이 흥분하여 그의 관계를 끝내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다른 애니메이션에서도 나나미는 결국 패배하게 된다. 키류가 유카와를 무의식으로 빨아들이기 전에 유카와는 말한다. 그가 원형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말해줬다. 그에 대해 기류는 그가 적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오히려 유파이는 자신의 능력을 그에게 사용하려 한다. 기류는 그의 힘, 핀포인트 아비스를 불러내 유파이를 천왕성으로 보낸다. 지금 차 안에서 기류는 볼링장 밖에서 유영하는 유파이를 본다. 그리고 전투 후에 그의 적들이 기억력 상실을 겪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한다. 그 앞에 작은 요정이 기류에게 요정 전쟁의 법칙이라고 말한다. 운전석에 앉아있는 히토미가 요정 리시오에게 물어본다.
왜 인간들이 서로 싸우게 해야 하는지 이유를 묻는다. 키류는 릴시오가 대신 답하고 히토미에게 릴시오는 티엔 커벨의 악한 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와 다른 요정들은 이러한 초자연적 능력을 인간들에게 주어 서로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가 이길지 걸거라고 베팅을 하면서요. 키류가 말한 모든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 릴시오는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다. 유카와가 기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키류와 히토미에게 알려줍니다. 이에 키류는 릴시오에게 왜 그저 낯선 사람들에게 힘을 준다고 묻습니다. 대신 답변하는 대신 릴시오는 그녀가 그룹 전체를 소환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키류의 그룹이 은신처로 모여들 때 리디아는 회의를 시작하며 설명합니다. 그녀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F를 제거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F는 궁극적인 힘을 가진 트럼프 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F와 그의 그룹이 그 트럼프 카드를 시스템이라고 부른다고 더 설명한다. 하느님과 동급이라는 것 외에는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기류의 일원인 에키는 그녀의 능력인 헤드헌팅을 사용하여 시스템의 힘을 알아낼 수 있다고 모두에게 말한다. 다른 일원인 판타지아는 F가 이런 압도적인 폰을 사용하여 무엇을 성취하려 하는지 궁금해한다. 또 다른 일원인 야니지아이는 추측하며 대답한다. 아마 F는 요정 전쟁을 영구적으로 없애고 싶어 한다. 야나기와 동의하며 리시오는 요정 전쟁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 많은 요정들이 있다고 말한다. 그때 야나기는 리시오에게 요정 전쟁 관리가 F에 대해 심각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묻는다. 리시오는 F의 딜레마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커리 먹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러고는 키류를 바라보며 그가 보스이니 무언가 해결하라고 한다. 하지만 요정의 말을 따르기보다는 키류는 리시오에게 F를 없애고 싶다면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말하라고 한다. 가스라이팅이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은 리티아는 키류에게 매춘부의 방귀로 홍역에 걸리길 기도한다고 말한다. 키류는 기분이 나쁘지 않다고 하며 리시오에게 F를 부수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녀가 자신을 조종하려는 것에는 불만이 있다고 전한다. 그렇게 키류는 문을 나가며 아버지가 되는 연습을 한다. 나중에 히토미는 리티아가 키류를 잡았을 때 그녀에게 왜 그런 엣지로드를 좋아하냐고 물으며 걱정한다. 답변을 기다리지 않고 요정은 FWMEF에 대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힌다. 히토미는 키류가 그녀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상기시킨다. 그것이 리티아에게 그녀가 실수했음을 인정하게 한다. 그 요정은 FWM 위원회가 휴전을 제안하고 싶어 한다고 밝힌다. 하지만 비밀 공격으로 F를 속인다. 키류가 리시오를 도와주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하이토미는 요정에게 그녀와 나머지 팀이 F를 무찌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한다. 린다가 나머지 팀과 함께 맹세한 후 하이토미는 그들의 은신처에 침투한다. 그곳에서 그들은 시스템을 만나고 그녀는 섬뜩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한다. AKI가 그녀의 힘을 해독하려 할 때 그녀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고 하이토미에게 그들이 시스템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한다. 시스템은 하이토미에게 달려들며 그녀를 보구노 피코 팬들이 갈 곳으로 보내려 한다. 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하기 전에 키류가 멋지게 등장하여 위기에 처한 여자를 구한다. 키류는 시스템에게 그녀가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의 친구라고 말한다. 놀란 히토미는 그가 적과 대화하는 이유를 묻는다. 그래서 키류는 이미 시스템과 친구가 되었고 그녀에게 사탕을 주며 타락한 블랙의 최신 멤버로 삼았다고 밝힌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도움으로 몇 주 후 그들은 F의 모든 멤버를 무너뜨릴 것이다. 히토미는 키류가 색깔 렌즈를 끼고 자는 것에 대해 꾸짖는다. 그는 이제 만약 켄 카나키가 패닉을 들으면 디스코에서의 모습처럼 보인다. 한숨을 쉬며 기류는 자기들 갱에 치료사를 포함시켰어야 했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갱에 있는 후라이를 기억하고 히토미에게 처녀소년이 그의 팀에 치료사를 두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에 놀란 히토미는 기류에게 그가 후라이와 그의 갱을 이 전쟁에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했었다고 상기시킨다. 기류는 자신의 눈을 고치기 위해 치료사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후라이 그룹의 치료사를 납치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현재 기류와 그의 갱은 의식을 잃은 히토코를 둘러싸고 잘못된 사람을 잡았음을 깨닫는다.
한편 문학 동아리 방에서 사유미는 모두를 모은다. 그리고 자신의 힘이 새로운 단계로 성장했다고 선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고 히토코를 불러내는데 히토코는 기류의 은신처에서 사라져서 동아리 방에 도착한다. 의식을 회복한 히토코는 후라이에게 사과하고 후라이도 다시 사과한다. 토모요는 이 모습을 보고 빠르게 인정하는데 자신이 라이트 노벨 작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후라이와 함께 있던 것이라고 한다. 오해가 풀리자 후라이가 손을 들어 자신의 어둠의 다음 단계를 깨달았음을 보여준다. 그는 또 다른 단계의 어둠을 깨우쳤다. 며칠 후 토모요는 후라이에게 자신의 소설 원고를 건넨다. 그녀는 자신이 잘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좋은 일이고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어 해요. 항상 그렇듯 후라이가 그녀에게 솔직하게 말하겠다고 약속하자 그녀는 미소를 짓게 돼요. 토모요는 그에게 엄마가 그를 아기 때 버렸기 때문에 그는 츤데레가 됐다고 말해요. 이 말을 들은 후 후라이가 농담으로 토모요에게 그녀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을 욕하지 말라고 말해요. 이 말을 듣자마자 토모요는 용서를 구하려 하고 그로 인해 후라이는 놀라며 평소처럼 농담이었다고 말해요. 그러자 토모요는 농담은 다 제쳐두고 그가 정말 멋지다고 말해요. 그 말을 듣고 후라이가 한때 중학교 때 치료를 고려했던 적이 있다고 털어놓는다. 하지만 그때 이상한 흰머리 소녀를 만나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한다. 토모요가 그 말을 듣자 얼굴이 빨개지고 달려가 버리며 후라이는 완전히 혼란스러워한다. 그날 늦게 후라이는 또 이상한 얘기를 하며 흥분하는데 사유미에게 혼이 나며 조용히 하라고 한다. 모두 함께 공부하러 모였기 때문이다. 후라이는 장난스럽게 사유미에게 말한다. 아마도 새로운 힘을 발휘해서 결의를 되찾아야 한다고. 그러자 갑자기 분위기가 엄숙해지며 소녀들이 엄격하게 그는 절대 각성한 힘을 사용하지 않도록 그에게 말해라. 허라이가 조심스럽게 그들이 그의 힘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들은 모두와 함께 공부를 시작한다. 일단 시간이 지나자 그는 시우유에게 성적에 대해 물어보고 그녀는 0점을 받았다고 밝힌다. 이 사실에 충격을 받은 허라이는 그녀가 공부할 때 차크를 사용하지 않도록 경고하며 타코벨 레스토랑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게 될 거라고 말한다. 시후유는 그녀가 이전 시험에서 100점을 받았고 기분에 따라 생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대화 도중 모든 사람은 허라이가 실제로 학교에서 잘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대화 도중 모든 사람은 허라이가 실제로 학교에서 잘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에 토모요는 충격을 받고 히토코가 똑똑하다는 걸 알았지만 이제 후라이가 자신보다 낫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말한다. 토모요가 충격에 빠지자 히토코는 나중에 함께 공부하자고 초대한다. 그래서 두 소녀는 카페에 가서 함께 공부하고 후라이에 대해 수다를 떤다. 대화 중에 히토코는 토모요와 후라이가 매우 닮았다고 지적한다. 이 말에 그녀는 화가 나서 자리에서 일어난다. 며칠 후 후라이는 기쁘게 말한다. 클럽방을 치우고 나면 드디어 여름 방학을 즐길 수 있다고. 시후유와 함께 쓰레기를 버리면서 후라이는 여름 방학이 걱정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시후유에게 약속하라고 한다. 그들이 나중에 수영장에서 어울릴 것이라고. 다음 날 규키는 시후유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무언가 고민하고 있는지 물어본다. 시후유는 친구에게 후라이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말한다. 한편 여자 화장실에서 사유미는 안경을 집으려 할 때 사가미가 갑자기 나타나 안경을 집으면 영원히 남자 주인공을 얻지 못하는 두 번째 여자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의 존재에 혼란스러워한 사유미는 사가미에게 여자 화장실에서 뭘 하고 있는지 묻는다. 사가미는 교활하게 자신은 후라이와 함께하게 해주고 싶어하는 생략 독자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와 함께 사가미는 사유미에게 주인공이 될 기회를 제안한다. 문예 동아리에서 히토코는 토모요에게 누군가를 사랑하는지 물으며 맞선다. 토모요는 긴장하며 자신의 여성 행복 장치만을 좋아한다고 말한다. 히토코는 자신이 후라이에게 미쳐 있다고 말한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놀란 토모요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묻는다. 히토코는 후라이가 자신을 선택해주길 바란다고 인정한다. 그동안 후라이는 자신을 둘러싼 나쁜 애들과 로리들이 모여드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자신에게 중얼거리고 있다. 자신의 방에서 토모요는 글쓰기 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일로 그녀는 너무 화가 나서 불쌍한 몸베개를 때리기 시작한다. 제정신을 차리고 나서 그녀는 자신이 실패한 것을 후라이에게 말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더 그녀를 좌절하게 만든다. 다음 날 시후야와 규키는 수영복을 입고 공공 수영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 후 규키는 시후야에게 숙제를 했는지 묻는다. 답변 대신 시후야는 규키에게 말한다. 그녀는 상식을 갖추지 않아서 싫다고. 그녀의 행동에 놀란 규키는 무슨 뜻이냐고 묻자 시후야는 말한다. 여름 방학 동안 숙제 걱정은 상식이 아니라고. 갑자기 후라이가 와서 아이들에게 인사한다. 규키는 노려보며 인사를 거절하고 시후야는 첫사랑을 보고 수줍게 미소 짓는다. 유일한 친구가 투입바 남자에게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는 큐키는 시후야가 후라이를 싫어하게 만들 계획을 세운다. 첫 번째 계획으로 큐키는 시후야에게 후라이가 음식을 사줄 수 없는 남자라는 것을 보여주기로 한다. 하지만 그녀의 실망스러운 마음과는 달리 후라이는 미국인만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들고 나타난다.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하자 큐키는 다른 계획으로 시후야에게 후라이는 아무것도 아닌 비겁한 남자라는 것을 보여주기로 한다. 그러나 그녀가 그 앞에 서자 큐키는 빠르게 깨닫는다. 그녀는 낯선 사람과 이야기할 수 없는 수줍은 겁쟁이라는 것을. 갑자기 후라이가 도착해 그녀를 구해주고 그녀는 안도의 눈물을 흘린다. 두 번째 계획이 실패하자 큐키는 후라이에게 참여하라고 강요한다. 퀴즈에 참여하게 하여 후라이가 얼마나 멍청한지 시후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진행자는 가장 많은 정답을 맞힌 사람이 자동차를 받을 것이라고 밝힌다. 두 번째로 많은 정답을 맞힌 사람은 봉제 돌고래를 받을 것이다. 시후야는 즉시 그 돌고래를 사랑하게 된다. 후라이는 그것을 빠르게 관찰하기 시작한다. 퀴즈가 진행됨에 따라 진행자는 성인을 위한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 이게 슈피아를 화나게 하지만 후라이가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줘서 호스트를 실망시키지 않고 모든 질문에 쉽게 답변해줘. 후라이가 대회에서 이기자 호스트는 자신이 차를 잃을까 봐 두려워해. 하지만 놀랍게도 후라이가 돌고래를 데리고 와서 슈피아에게 건네줘. 이 모습에 키유키도 충격을 받으며 왜 차를 선택하지 않았냐고 묻는다. 후라이가 침착하게 말하길 그들은 그들의 미소를 이겼다고. 그 말을 들은 키유키의 마음이 두근두근하기 시작한다. 나중에 키유키는 자신의 감정을 되돌아보며 후라이를 향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때 악마 자신이 진지하게 그녀에게 다가오며 말한다. 후라이는 그녀에게 시후야와 항상 친구로 남아있으라고 말한다. 결국 그는 졸업 후 문학 동아리의 다른 멤버들과 각자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의 요청을 듣고 규키는 후라이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결코 그녀의 목사의 발자취를 따르지 않았고 시후야를 단순한 아이로만 보았다. 다음 날 후라이는 사유미의 전화를 받고 그녀를 만나러 달려간다. 그녀를 만난 사유미는 그에게 함께 놀자고 한다. 그들이 공공 수영장에 도착했을 때 후라이는 자신의 형편없는 운명을 비웃는다. 사유미는 후라이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하고 후라이가 떠나자 세이게미가 도착해 사유미에게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한다. 불만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사유미는 수영복을 입는다. 사유미는 후라이에게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그가 떠난 후 세이게미가 도착해 사유미에게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한다. 불만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사유미는 수영복을 입는다. 불만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사유미는 수영복을 입는다. 사가미가 준비해서 후라이와 만난다. 소년이 사유미를 보면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데려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의 겨드랑이를 냄새 맡지 않게 하려고. 사유미는 칭찬에 얼굴이 붉어지지만 후라이에게 진정하라고 말한다. 수영장으로 향하는 길에 사유미는 다시 한번 사가미에게 인사를 받는다. 그는 평범하게 수영복이 젖으면 비투투하게 만든다고 말한다. 이로 인해 사유미는 물을 피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한다. 결국 사유미는 사가미가 그녀를 놀리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화가 난 그녀는 주먹으로 사가미를 때리며 맞선다. 그 후 그녀는 자신이 그녀의 애완동물로 끝났다고 말하고 떠난다. 돌아온 후 사유미는 회의에게 미소를 지으며 수영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녀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기쁘다고 말한다. 사유미도 미소를 지으며 회의에게 그대로의 모습이 좋아한다고 말한다. 그날 밤 토모요가 회의에게 전화를 걸어 자유인지 물어본다. 회의가 자신과 가족이 히토코의 가족과 함께 휴가를 가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자 토모요는 슬퍼하며 전화를 끊는다. 하얀 머리 소녀가 자전거에 시달릴 때
회의가 도착해 그녀를 위기에서 구해준다. 감사한 마음의 소녀는 귀여운 방식으로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회의는 그 괴짜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말한다. 이 허구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어. 그것은 현실이 아니니까. 이게 화를 내는 소녀는 여성의 순간을 끌어내며 후라이를 차로 치며 화내요. 그녀는 후라이에게 허구의 세계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다고 말하며 충분하다고 해요. 그런 현명한 말에 충격을 받은 후라이가 말문이 막혀요. 소녀는 집에 도착해 가발을 벗으며 빨간 머리카락을 드러내요. 과거와 후라이와의 첫 만남을 떠올리며 토모요는 꽤 슬퍼져서 침대에 누워버리기로 결심해요. 그동안 히토코는 새 옷을 입고 있어요. 수영복을 입고 후라이를 만나러 해변으로 간다. 그를 만나자 그녀는 10대 잡지에 적힌 조언에 따라 행동한다. 집에 돌아와서 토모요는 기분 전환을 위해 공공 수영장으로 향한다. 그러나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6피트 이하인 남성의 인생만큼 비참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 구절은 원문과 중복되었으므로 이어서 계속됩니다. 해변으로 돌아가서 히토코는 후라이에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를 다치게 만든다. 계획이 실패하자 히토코는 한 커플을 본다. 그 여자애는 장난스럽게 남자친구를 쫓아오게 만든다. 후라이를 유혹하려는 결심으로 히토코는 그에게 자신을 쫓아오라고 요청한다. 불정원하게 후라이가 명령을 따르고 많은 러닝을 한 후에요. 그들은 숨을 고르기 위해 멈춥니다.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몰라 히토코가 후라이를 눌러놓고 고백하려는 찰나 갑자기 어지러워져서 넘어집니다. 그날 밤 늦게 히토코가 많이 나아져서 허라이에게 대학에 가면 그들의 관계가 변할 것인지 묻습니다. 허라이는 단순히 친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녀와 함께 있었던 것이 절망에서 그를 구해냈다고 말하면서요. 그런 다음 허라이는 히토코에게 자신이 특별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항상 서로에게 가까울 거라고 말합니다. 만족감에 젖어 히토코는 행복하게 밤하늘을 향해 후라이의 이름을 소리쳐 외칩니다. 휴가에서 돌아온 후 후라는 토모요를 불꽃 축제에 초대합니다. 유카타를 입은 토모요를 보고 후라이는 칭찬하며 그녀가 부끄러워합니다. 더 조용한 곳으로 이동한 후 후라이는 토모요에게 무엇이 마음에 걸리느냐고 묻습니다. 마지못해 토모요는 글쓰기 대회에서 탈락했다고 고백합니다. 후라이가 위로의 말을 건네자 토모요는 그에게 안겨서 갑자기 불꽃놀이가 시작됩니다. 후라이와 함께 보낸 모든 추억을 떠올린 토모요. 그가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이상한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다음 날 미래의 공지사항에 문학부 회원들이 모입니다. 대통령이 도착했을 때 그녀는 손이 타는 것 같다고 소리치며 히토코가 물방울을 발사한다. 그러나 즉시 미라이가 그녀의 힘을 빼앗아 히토코에게 불구체를 날린다. 미라이가 히토코를 해치기 전에 치우야가 벽을 만들어냈지만 그것마저도 미라이에게 힘을 빼앗긴다. 토모요는 후라이 뒤에 숨어 자신의 힘으로 시간을 멈추고 친구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 이제 거리에서 미라이와 함께 토모요는 동료들에게 자신이 모두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주레이 덕분이라고 밝힌다. 이에 대해 주레이는 자신이 미라이와 싸운 후 데뷔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다음번에 그런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 노래방에 간 후 사유미는 그 사람이 미라이와 똑같이 생겼지만 성격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로 인해 후라이는 누군가가 미라이를 조종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한다. 그의 의심을 확증하기 위해 후라이는 미라이에게 전화를 걸고 사기꾼이 대답하지 않을 때 진짜 미라이가 안전한지 물어본다. 주레이는 그녀에게 문학부에서 이야기하러 오라고 한다. 전화가 끊기고 학생회 사무실에서 가짜 미라이는 주레이가 왜 만나고 싶어 하는지 궁금해한다. 사카미가 뒤에서 나타나서 그런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절대 주레이가 요정전쟁에 대해 아는 게 없어. 그렇게 사가미는 사칭자에게 주레이 팀을 파괴하면 FE 전직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편에 합류할 수 있다고 말해. 사가미는 사칭자에게 그를 진정으로 믿을 수는 없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해. 사가미는 그녀의 진짜 몸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는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정중하게 말해. 그가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으니까. 한편 노래방에서 주레이는 여자들에게 자신의 힘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부탁해. 여자들이 마지못해 동의하자 후라이는 즉시 그를 공격하는 사칭자 네누올라를 만나러 가. 후라이는 깔깔거리며 다크와 다크의 두 번째 형태를 풀어놓아 네누올라는 즉시 반응해 훔치지만 손이 타기 시작하자 비명을 지른다. 주레이는 다크와 다크의 이 단계는 사용자의 손을 태운다고 웃으며 말한다.
네눌라가 히토코의 원소 힘을 써서 불꽃을 끄려고 할 때 주레이는 소용없다고 말한다. 그가 처음 다크와 다크위 2단계를 풀어놓았던 순간으로 돌아가서 주레이는 고통에 울부짖으며 히토코가 힘을 쓰게 만들었지만 그녀가 무엇을 하든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결국 사율은 쉬푸야에게 검은색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고 그것으로 허라이의 팔을 잘랐다. 현재 허라이는 네눌라에게 돌아가라고 강요한다. 그녀의 몸에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그처럼 고통받을 것이다. 마지못해 네누올라는 지시대로 행동하고 미리리가 돌아오자 주레이는 그녀를 위로한 후 자신의 손을 그녀의 손에 자른다. 네누올라가 자신의 몸으로 돌아오자 그녀는 발작을 일으키며 사에가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지만 그는 태연하게 그녀의 시간이 다 됐다고 말한다. 키류가 뒤에서 나타나 자신의 힘을 사용해 나오의 기억을 파괴한다. 그렇게 그는 사에가미에게 처녀 아이, 즉 후라이에게서 멀리하라고 말한다.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오자 사유미는 미리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토모요와 히토코는 서로의 오해를 풀어간다. 그날 후라이는 일찍 도착해 시후야에게 결코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말라고 한다. 그들의 힘은 멋지기만 하게 되어 있어서 뭔가 악한 것이 있다. 그가 다크와 다크를 풀어놓자 토모요는 그가 괴상하게 행동한다고 때린다. 나머지 친구들은 그들을 재미있게 지켜본다. 후라이와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해? 사유미의 겨드랑이에 댓글로 알려줘. 승리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요약이 마음에 든다면 이 영상을 봐.